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고를 입고 43분 만에 진화가 됐다면 9시 한 50여 분 정도부터는 네. 인명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확인된 구조자는 제 MBC 취재 결과로는 2명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8명은 사망자로 소방당국에서 확인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구조된 이제 생존자로 좀 확인된 사람은 2명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150명. 네, 왜 이렇게 더딘가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들어왔던 화면을 보셨듯이 동체를 좀 절단해서 이제 안에 있는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행기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면 뭔가 문을 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지만 지금 꼬리 부분을 빼고는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곳곳에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 어떤 기체 잔해 안에 있는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체를 좀 절단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자 그리고 사상자 이런 확인이 좀 더딘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 MBC가 현장에 중계차를 보내서 현재 사고 현장의 그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런 장면인데요. 화재는 진압이 됐고 그 이후에 현재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인데요. 비행기가 랜딩 기어, 그러니까 바퀴가 3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뒤에 있는 랜딩 기어 2개, 그러니까 뒷바퀴가 지금 전혀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가 거의 들려있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그냥 활주로를 그대로 밀고 들어온. 그러니까 이것을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마찰력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런 충돌, 화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구조를 위해서 전기톱으로 여객기 동체를 절단하는 그림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인명 구조 작업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정치권도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여야 대표 지도부들도 계속 이제 입장을 내서 지금 어쨌든 인명 구조가 최선이다. 그리고 여야나 어쨌든 국회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에서 인명 구조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터인데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구조대원들이 좀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그 구조대원들이 그 조각난 잔해들을 전기톱으로 잘라가면서 안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구조대원들이 올라가 있는 지금 보고 계신 좀 상대적으로 좀 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이 거의 막 산산조각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를 이제 인력으로는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떤 안에 그 탑승객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명 구조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구조 작업 프로세스 상에 일단 소방과 경찰, 인력 등 총동원해서 인력 구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행안부 장관 대행, 경찰청장 대행까지 모든 현재 이 정부와 그리고 이 모든 인력, 이 구조 체계상의 수장들은 빠르게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항공 쪽도 조만간 입장을 낼 텐데 그러면은 이제 탑승객들이 얼마나 지금 175명이고 태국인이 2명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탑승객들이 타 있었고 그 상황들은 어떤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탑승객 명단은 물론 항공당국에서도 확인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항공권 탑승권은 제주항공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항공 쪽에서 지금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조만간 그리고 그 항공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함이 확인이 됐는데 그런 항공기를 띄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떤 그 전에 어떤 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오늘 교신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제주항공 쪽에서도 곧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빠르게 또 진행을 할 터인데 현재까지 전해진 원인은 랜딩 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 중의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저희 제보자, 목격자에 따르면 앞서 들어온 목격 제보 그림에 따르면 화염이 있었고 조류 또는 엔진 결함으로 인한 이러한 화염이 원인이 돼서 착륙 중에 랜딩 기어 작동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직접적인 그 사고 원인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충돌 내지는 화재의 원인은 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뒷바퀴가 열리지 않아서 예. 그래서 그대로 배로 밀고 들어가면서 그 마찰력으로 어쨌든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건데 예. 그 비행기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뭐 또 이런 착륙 과정에서는 착륙할 때 착륙 전까지 어떤 상황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김인규 그 항공대 비행교육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진은 한쪽의 설사 그 뭐 조류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쪽이 뭔가 멈춘다 하더라도 착륙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착륙 과정에서 단지 랜딩 기어가 안 열리는 게 문제인 건지 예. 그리고 굉장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고 현장의 그림, 처참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장의 그림들을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 사고 당시의 장면부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 이 화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고 43분여 만에 초기에 진화했다라고 하는 소방 당국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항공기가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앞바퀴가 전혀 그 앞바퀴도 사실은 지금 식별이 정확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이 어쨌든 들려있다. 이거는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새 앞바퀴와 뒷바퀴 두 개 전부 다 작동을 안 했는지 아니면 뒷바퀴만 작동을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착륙 당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뒷바퀴가 전혀 작동을 안 해서 그렇죠. 배로, 그러니까 동체로 쭉 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상황을 기장이 알았다면 그 착륙 당시에 그 속도를 좀 조절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김인규 아까 항공대 비행교육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로서는 물론 비행기 속도라기에는 뭐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착륙 중에 뒷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다시 말해 이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그 몸체 그대로 동체로 착륙을 해서 속도가 줄어들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네. 울타리 외벽을 들이받아서 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파악된 상황을 국토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국토부가 파악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제 교통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과 관련된 항공도 결국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통당국 그리고 그 교통당국이 결국 국토교통부에 이제 소속돼 있는 것인데 예. 또 국토부의 중요한 그 위원회 중 하나가 이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나 그 기차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를 벌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위원회인 건데 지금 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력들도 일부 현재 무안공항에 급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